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이 10월 9일 바로 한글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의 말과 글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문화를 지배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그런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패션 정보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유행이라는데, 여성들 사이에서 헤리티지 스타일이 유행이라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첫 소식으로 헤리티지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스 패션은 헤리티지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로고와 장식 등 옷의 복잡한 디테일을 전부 생략하고 가장 베이직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옷 입기 방식, 다시 말해서 완벽한 절제를 필요로 하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 급부상한 이 놈코어 패션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흰 양말이나 삼선 슬리퍼를 의뢰 짐작할 수 있듯이 놈코어 패션은 격식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패션인데요. 그야말로 무의식 중에서 눈에 보이는 옷을 막 주워 입은 듯한 느낌을 의도하는 게 놈코어 패션입니다. 네, 그러나 헤리티지 스타일은요, 정교한 재단과 이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를 해서요, 포멀한 스타일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놈코어 패션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헤리티지 스타일은요, 지극히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에도 날렵한 실루엣이나 가방 또는 슈즈를 더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큰 특징인데요. 몇 가지의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헤리티지 스타일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몇몇의 컬렉션은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헤리티지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음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치아가 제안하는 6가지의 스타일도 함께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 스타일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첫 번째, 이 장식과 디테일이 생략된 옷을 선택하라. 그리고 전체적인 모노톤을 유지하라. 그리고 정교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소재가 필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소재가 섞인 아이템은 피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레이어링은 금물인데요.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스타일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한 태도를 더하라 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6가지 스타일 중에 첫 번째 알아봅니다. 매끈한 실루엣으로 이 의상의 이질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훌륭한 퀄리티의 화이트 셔츠와 이 재킷만이 있으면 이미 슬릭 패션의 반 이상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날렵한 시가렛 팬츠나 슬릿이 날카롭게 가로지는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요, 무언가 살짝 부족해 보이다 싶지만 이럴 때는 또 클래식한 손목시계로 허전함을 달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드레스다운인데요. 캐주얼의 대명사, 데님 팬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헐렁한 보이브랜드 피트의 데님 팬츠가 좀 더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헤리티지 스타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요. 또한 핀스트라이프 셔츠와 클래식한 선글라스는 데님 팬츠에 긴장감을 더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무심한 듯한 시크. 이 스타일은요, 옷의 힘을 최대한 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 속의 애슐리 올슨처럼 찰랑이는 실크 팬츠 위에 이 캐시미어 가디건 한 장만 걸치거나 흰 셔츠를 입어서 느슨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것입니다. 담백하지만 힘있는 액세서리를 더해서 스타일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 바머 점퍼와 트랙 팬츠는 놈코어 패션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잇 아이템입니다. 헤리티지 패션에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스포티한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하면 누구보다 좀 스타일리시하게 거듭낼 수 있는 것인데요. 바머 점퍼에 테일러드 팬츠를 더하거나 트랙 팬츠에 하이힐 샌들을 신는 새로운 믹스 매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컬러라고 하면 그레이 컬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션이 헤리티지 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번 시즌의 질 샌더와 더러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레이로 휘감았는데요. 실제로는 부클레 소재의 그레이 컬러 니트가 꽤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포근함은 물론이고 독특한 소재 덕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다고 하죠. 네, 다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 티셔츠가 영원한 클래식 아이템으로 꼽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스타일에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헤리티지 스타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심플한 재킷과 플랫 슈즈만 더하면 금세 이 베이직하고 단정한 느낌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리티지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올 가을 패션 키워드이기도 한 헤리티지 스타일. 올 가을은 짧은 만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패션 정보로는요, 손목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목에서 팔찌가 빛나던 시대는 이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시계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몇몇의 패션 피플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장식이 많은 패션 워치는 주얼 워치 대신에 매니시한 손목시계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목에서 팔찌가 빛나는 시대는 가고 이제는 시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는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몇몇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아예 남성용의 손목시계를 차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은데요. 패션 에디터 조반나 바타글리아는 큼지막한 이 다이얼의 가죽 밴드 워치로 드레시한 옷차림에 방점을 찍기도 했고요. 또 스타일리시한 고준희도 캐주얼 의상에 무게감 있는 스틸 워치로 힘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매니시한 디자인의 시계는요, 의외로 이 다양한 스타일을 아우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극도로 여성스러운 의상에 더해질 때는 더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매니시한 시계를 착용할 때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목에는 시계 단 하나만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액세서리를 더하지 않고 시계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중성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올가을 시계를 찰 땐 조금 남자다워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되게 가죽 밴드로 완성된 손목시계는요, 남성용을 착용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 디자인 면에서는 남녀 제품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중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손목이 가는 편이라면요, 다이얼의 지름이 40mm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손목의 두께보다 큰 다이얼이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목 너비보다는 살짝 작은 크기의 다이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죽 밴드는 물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고요. 또 멋에 의해 편안한 옷차림에 큼직한 스틸워치로 힘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은 패션 센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션 소품, 이 손목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짧게나마 알아봤지만 어떠셨나요? 이제는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네, 짧은 가을, 이 패션 아이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멋쟁이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디자이너는요, 이 쿠티르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태생의 장폴 고티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와 달리 이 디자이너로서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피에르 가르댕에 의해서 18세에 패션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피에르 가르댕은 1970년 고티에가 보내온 스케치를 보고 그를 조수로 고용을 했고요. 고티에는 피에르 가르댕, 자크 에스트레 그리고 장파투 등의 쿠티르 하우스를 거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티르를 나와서 1976년 처음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열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 내내 프랑스 패션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늘 뉴스를 몰고 다니는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네, 쿠티르에서의 시간은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재단법과 테크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디자이너에게 전통적인 프랑스 디자인은 너무도 조용하고 지루했을 겁니다. 1978년 첫 의상 컬렉션을 선보인 이래 고티에는 쿠티르와 프레타포르테 여성복, 남성복, 주니어, 향수 등으로 점차 라인을 확장해 갔는데 진 안경 등 라이선스 사업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피에르 가르댕이 고티에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이 두 디자이너의 시대는 정말 달랐지만 관습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또 재미가 넘치는 컬렉션으로 유명한 패션가의 전위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가르댕의 디자인이 과거와 단절을 통한 미래주의적인 디자인을 꿈꿨던 반면에 고티에는 과거의 유산이나 고전적인 디자인을 재료 삼아서 자신만의 미학으로 새로움을 재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티에는 디자인의 대표 명사격인 코르셋 패션이나 브레통 피셔맨 스웨터를 비롯해서 그의 컬렉션에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것들이 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서 전혀 다른 패션이 되는 사례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티에는요, 나는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더 편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런던을 흠모하던 파리지엔이었고요. 그것은 디자인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흔히 파리지엔의 이미지는 무심한 듯 고상하고 또 진중한 말투인데에 비해서 고티의 얼굴에는 늘 감정이 넘쳤고 또 최상급을 사용하여 최대한 증폭시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특유의 이 유머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국인의 특유의 유머가 그들의 옷차림에 나타난다고 그는 얘기했는데요. 이 고티에는 영국인들은 자신을 우습게 보이도록 연출을 해서 하는 반면에 프랑스인들은 언제나 심각하고 세련되고 관례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의 혁신성과 유연성이 그의 패션의 전위적인 철학에 큰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패션의 사학자, 이 발레리 스틸은 장폴 고티에가 패션계에 남긴 가장 큰 영향으로 이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체성의 개념을 갖고 디자인했다라는 것인데요. 고티에는 패션을 통해서 남성, 여성이라는 것에 새로운 정의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양성 간의 코드를 의도적으로 혼합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마돈나의 원투형 브라인데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의상은 마돈나의 1990년 이 블론드 앰비션 월드 투어를 위해서 고티에가 디자인한 것인데요. 원투 모양으로 가슴을 강조한 코르셋 형태의 겉옷을 이 마돈나와 백댄서들에게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이 코르셋 룩과 돌출된 가슴 디자인은요, 고티에 컬렉션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가 만든 코르셋은 여성성을 과장되게 표현했다라는 것인데요. 페미니즘 운동가들에게 억압의 상징이라는 강한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적 이 할머니가 부스티에를 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또는 폴리 베르제르의 한 여성 댄서들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봤을 때 이 부스티에를 떠올리며 코르셋은 강한 여성의 상징으로 그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19세기 초 이 기마병의 자세를
꼿꼿이 세워서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들이 코르셋을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코르셋은 허리를 무조건 조여서 가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조여서 자세가 교정되면 체형이 보정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티에인 코르셋은 속옷과 겉옷을 입는 발상을 전환한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 이꼴 나약함이라는 등식을 깨고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강력한 여성의 이미지는 1980년대 대두된 여권의 신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두고 마돈나와 장폴 고티에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고티에는 여성복뿐만이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상을 만드는 소재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음에도 완성된 의상의 일부 품목에는 엄격한 성구별이 있었는데요. 남성복에서 이 치마는 스코틀랜드의 킬트, 또 옛 일본 사무라이들이 착용했던 치마 형태의 복식이었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티에는 미디에서 맥시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의 남성용 치마를 런웨이에 선보였고요. 자신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치마를 즐겨 입기도 했습니다. 고티에의 남성용 스커트는 출시되던 1985년 한 시즌에만 3,000벌이 넘게 팔려나가는데요. 치마를 입은 남성들은 파리의 식당에서 웨이터가 입은 긴 앞치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남성을 오히려 더 남성스럽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스커트는 격식 있는 재킷, 두꺼운 양말이나 부츠와 함께 착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남성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이성애자들에게 훨씬 더 선호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고티에가 즐겨 사용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는 브레통 피셔맨 스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도 즐겨 입었던 이 디자인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는 그런 스웨터입니다. 이 디자인은 현재 지금의 마린룩이나 노티컬룩, 세일러 팬츠 등의 선원 복장에서 비롯된 그런 의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티에는 이 중에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어부들의 스웨터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레통 피셔맨 스웨터는 섹시한 남성을 좀 더 부각돼서 표현을 했고요. 또 여성복과 아동복의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네, 고티에는 처음으로 이 보통 사람들을 런웨이로 끌어들인 또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이즈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백발의 노인, 온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 등 어쩌면 보통보다 더 보통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고티에는요, 소재나 인물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속에서도 그 도전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펑크룩을 새로운 해석과 얼굴까지 다 감싸는 바디슈트 위에 옷을 입힌다거나 피부를 연상시키는 옷 위에 정맥과 동맥을 그린 후에 그 위에 옷을 입혀서 착시를 일으키거나 근육과 혈액의 흐름이 다 노출되어 보이게끔 인체의 안과 겉을 뒤집는 등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디자인을 또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릭 베송 감독의 제 오원서 오든과 같은 상상력을 요하는 그런 영화에서의 의상 제작을 맡기도 했었던 그런 고티에입니다. 네, 고티에의 이런 시도는요, 늘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1993년이죠. 멋진 라피들이라는 이름의 컬렉션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봄, 여름 꾸티르 컬렉션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던 영국의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에게 헌정했지만 이 와인하우스를 꼭 닮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한 모델들을 상업적인 쇼에 올린 것을 본 이 가족들이 가족들과 또 이 팬들의 유감을 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고티에는 패션을 갖가지 재료로 만드는 어른들의 노르이며 그 일상성의 아름다움을 구축해간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꾸티르의 악동 장폴 고티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관련 스톡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패션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두 개의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청바지는 1940년대부터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그런 아이템인데요.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리바이스에 관련된 주식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033340이고요. 업체명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사람들은요, 보디가드와 섹시쿠키 그리고 예스와 리바이스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네일 시장의 상위 5위사가 전체 시장의 7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차별화와 이 로드샵을 통해서 점진적인 매출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요. 2011년 이 캄보디아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홍콩 판매법인 신설로 원가 절감과 또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스파 브랜드 퍼스트홀로를 런칭해서 활발한 매장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더 허니플라워와 예스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향후에는 동남아 시장과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은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리바이스 말고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리바이스의 경쟁업체인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캘빈 클라인과 관련된 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요 031430이고요. 업체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규모 유통그룹인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신세계 백화점 내에 해외 사업으로 시작한 후에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사업자명을 변경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고요. 해외 패션 브랜드 유통과 자체 브랜드 기획 등의 패션 사업을 현재 영위 중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해외 패션 부문에는 캘빈 클라인 그리고 조르지아 그리고 아르마니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디젤, 몽클레르, 갭 등 30여 개의 브랜드를 300여 개의 매장에서 유통하고 있고요. 국내 패션 부문에는 백화점 위주로 보브와 G컷 등의 브랜드를 전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실루엣을 통해서 더욱 감성을 극대화한 한 정구 회사의 광고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Smells so sweet and she pulls my hand. Flowers can't wait to dance in the crispy wind. Here comes the hummingbird singing in the spring sun hurries up and warms up us all. She's mad at the sunshine, it's getting too hot, and she makes me go buy extra big ice cream. The next day was raining for all day long. She yelled to the sky, oh why on my holiday? Every day, every night, all that you do is making my life beautiful. And baby, what is waiting for us after 10 years? Wonderful life, my darling. Her favorite season, the fall is near. She reads, she naps and eats lunch, then a nap. Sleeping Beauty got a kiss from her lap. Well, I guess my princess still in her dream. Winter time, holy night, Christmas time. We take out 2 chairs to the front porch and sit quietly and peacefully. Stars are shining. She smiles at me and say, I love you. Every day, every night, all that you say is making my life very special. Baby, what is waiting for us when we go home? One warming light, my darling. I love you, I need you, I really do. You are the light of my life.
네, 이렇게 창밖의 빛으로, 이렇게 실루엣으로 비춰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절로 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또 공휴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다시 또 회사로 복귀하시게 될 텐데요. 활기차게 또 활력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